네. 자, 오늘은 59페이지 법입니다. 법. 이 법이라는 말은 일본 놈들이 만든 말이에요. 하기야 뭐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일본 놈들이 안 만든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그냥 보통의 한자어라고 생각하는 건 다 일본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예를 들면 말이죠. 산업, 자본, 그죠? 무슨 뭐 경제, 그죠? 민주주의. 다 일본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혁명, 뭐 이런 하여튼 근대에 생긴 말들 있죠. 증기기관, 다 일본 사람들이 만든 말이에요. 일본 사람들이 동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서양 문물을 유입했고, 그때 네덜란드에서 처음으로 문명이 들어왔죠. 그러면서 자기들이 처음 본 것들을 이름을 붙이려고 할 때 일본 사람들이 그때도 일본에서 논쟁이 있었답니다. 이거를 한자어로 붙일 것이냐 이름을, 아니면 히라가나로 붙일 것이냐, 이거 갖고 논쟁이 있었답니다. 아마 우리나라 국어학자들이 일본 학자들의 주류였다면 당연히 히라가나로 해야지 이렇게 했을 거야 아마. 근데 일본의 언어학자들은 좀 더 내다볼 줄 알았다 이거죠. 왜? 중국과 한국이 같은 한자 문화권이거든요. 이거를 한자어로 하게 되면 동아시아의 언어적 패권을 잡을 수 있다 이거야. 대단한 사람들 아니야? 그래서 지금 모든 중국,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 만든 한자를 다 쓰고 있는 거야. 그게 일본 사람이 만든 한자인지도 모르고 쓰는 거죠. 가끔 그런 사람도 있어. 이거는 일본 한자니까 쓰지 말아야 돼. 예를 들면 뭐죠? 모호하다. 이런 말은 중국에서 온 한자어니까 쓸 수 있대. 애매하다. 이 말은 일본말에서 쓴 한자어니까 안 써야 된대. 이런 그지 같은 소리가 어디 있어요. 그럼 중국 한자는 써도 돼? 그거야말로 사대주의 아닙니까? 그냥 언어에 대한 실용적인 태도를 취해서 그냥 쓰고 있는 말은 다 언어다라고 인정을 하던가. 그럼 애매하다고 모호하다고 다 쓰는 말이니까 말이야. 아니면 중국 한자나 일본 한자나 같은 거죠. 그 어떻게 중국 한자는 옳고 일본 한자는 틀리고 말이 돼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일본에서 온 한자는 다 안 써야지. 민주주의란 말도 안 써야지. 지가 만들었나? 일본 사람이 만들었지? 16세기경에 만든 말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쓸 수 있는 말이 뭐 있어? 하나도 없지. 그러니까 언어에 대한 민족주의적 감정, 언어에 대해서 자꾸 애국심을 들먹이는 이런 태도는 잘못된 거예요. 언어가 무슨 애국심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런 식의 태도를 고쳐야 된다고 내가 누누이 얘기하죠. 법! 일본 사람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못 쓴다. 이런 말은 말이 안 된다 이거야. 그런 각도가 아니고 말이 틀렸으니까 저는 안 쓰겠습니다. 말이 틀렸으니까. 일본 사람들은 법 좋아하잖아요 원래. 원래 영국 놈들, 일본 놈들, 이렇게 섬나라 놈들이, 자꾸 죄송합니다. 놈 그래서. 섬나라 사람들이 법을 좋아해요. 겉보기에서 보면 법을 잘 지키죠. 딱 지키고, 교통신호 딱 지키고. 왜 일본 가서 그런 거에 감동했던 사람들 많잖아요. 공주도도 잘 지키고, 법 잘 지키고. 근데 거기에 이면에 숨겨있는 어떤, 또 음험한 어떤 것들이 있죠. 그런 걸 잘 지키는 한도 내에서는 그 아래에서 그거에 위배되는 사람들을 완전히 왕따 돌리고, 그거에서 어긋난 사람들을 완전히 개패듯이 죽이고, 이렇게 하는 어떤 무시무시한 게 거기 숨어 있는 겁니다. 1절 이 법이 딱 들으면 맞아 뭐 미국과의 성전이다. 이게 우리의 법이다. 그러면 무슨 자기의 생각과 사상과 관계없이 그냥 전부 다 일동에서 가미가지 이러면서 가는 그런 무서운 법에 의한 지배, 법에 의한 일직선으로 일렬로 종대라는 그 무서운 게 거기 숨어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같은 반도나라나 이탈리아 같은 반도나라랑 비슷하죠. 지 멋대로도 교통질서 엉망이고 뭐 공중도덕 엉망이고 완전히 밭다리라고 싸우고 자기 본심 그냥 막 드러내고, 일본 놈들 중국 놈들은 자기 본심을 잘 안 드러내요. 그죠? 본심이란 말이 따로 있죠. 일본은. 그래서 혼내라고. 혼내는 드러내지 않는 거야. 본심. 그죠? 본심도 일본 말이에요. 혼내. 그죠? 안 드러내도 우리는 막 드러내잖아요. 그러면서 씨발 죽일러 살리다 막 이러는데, 그렇지만 우리는 뒤끝이 없잖아요. 서로 장단점이 있는 거지. 공중도도 잘 지키다고 무조건 좋고 우리는 안 좋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도 공중도덕은 지켜야겠죠. 오늘 좀 사회 문화적인 얘기를 좀 했습니다. 법이란 말은 말이죠. 뭔가 지금 내가 얘기하려는 언어적 성향에 대한 잘못된 관점을 갖고 있어요. 법 그러니까 마치 그런 법을 지켜서 무슨 말을 해야 되는, 즉 말의 형식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다 이거야 법이라는 말은. 그게 아니고 원래 영어 문법은 어떻게 써 있어? 뭐라고 써 있어? 거기 봐봐. 뭐라고 써 있어? 뭐라고? 무드다 이거. 무드. 무드가 왜 법으로 버렸겠지? 이게 일본 놈적 사고 방식이지. 사실 무드도 지켜야 되는 거야. 파티 무드에 딱 법으로 지켜야 돼. 뭐 예를 들면, 그죠? 무드. 무드가 뭐야? 무드가 뭐야? 분위기야, 분위기. 제가 앞으로 명령법이라든가 가정법 같은 우리가 많이 쓰는 익숙한 표현들을 쓸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법이란 말은 뭐라고요? 분위기란 걸 항상 생각하고 쓰셔야 돼. 아마 저 용어를 완전히 바꿀 수 있으면 바꾸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이자 우리 데일리 잉글리시의 우리 대표신 최인호 선생님이
쓴 책 제목이 가정법은 없다야. 가정법은 없다라는 이런 도전적인 제목을 쓴 이유가 그게 가정법이라고 부르면 안 되고 가정법도 아니거든. 그래서 최인호 선생님이 가정법은 없다라는 책을 쓴 겁니다. 대누로 한번 가보셔서 데일리 잉글리시 있죠? 우리나라 최고의 영어 사이트. 데일리 잉글리시 가시면 그 오른쪽에 우리 그 티치미 보시면 오른쪽에 매일매일 영어 공부라고 쭉 써있지 않습니까? 보입니까? 첫 홈페이지에? 그럼 매일매일 영어 공부가 그게 전부 데일리 잉글리시에서 주는 컨텐츠입니다. 예, 친구인 제 최인호가 다 공짜로 줘서 거기는 떠있어서 공부하라고 주는 건데 안 하시지. 좀 들어. 그죠? 거기서 AP 뉴스 이거 너무 어려워. 그건 어려우니까 PBS 뉴스다. PBS 뉴스도 어려워? 그럼 밑에 디어 다이어리 이런 거 있어요. 디어 다이어리. 그거 쉬워. 디어 다이어리는 너무 쉬워. 그럼 디어 애니 봐. 디어 애니.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업데이트하는 컨텐츠로 계속 공부를 해줘야 돼요. 영어라는 게 단어가 중요하죠. 단어가 난 약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외워? 우선순위 영단어 외우면 외워지나? 듣기를 많이 하는 게 단어가 가장 잘 외워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가정법은 없다는 말을 한 게 법이 아니고 분위기란 얘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야, 밥 먹어. 분위기 좀 삭막하죠. 이게 명령법이야. 밥 먹을래? 아까보다 좀 덜 삭막하지만 그래도 어른들한테 쓸 말은 아니죠. 세 번째, 밥 드실래요? 요거는 어른한테 쓸 말이죠. 요 세 번째가 바로 가정법이야. 선생님, 밥 드실래요가 왜 가정법이에요? 이상하죠? 거기 하나 일단 써놓으세요. 결론부터. 가정법은 존댓말이다. 써놓으세요. 가정법은 존댓말이다. 요거는 일단 의문으로 남겨두겠습니다. 가정법이 왜 존댓말이야? 우리나라 국어학자들은 말이죠. 영어에는 존댓말이 없다고. 그놈의 뭐 무슨 예절도 모르고 싸가지도 없는 놈 뭐 이러는데 왜 없겠습니까? 지가 영어를 모르니까 없는 것처럼 보이죠. 다 있어요. 어떤 나라 말이라고 왜 존댓말이 없겠습니까? 우리나라처럼 괜히 포멀한 옥체 만강 하옵시며 대래 두루 안녕 하옵삽니까? 뭐 이런 식의 말이 없을 뿐이지. 그런 식의 거지 같은 말이 없을 뿐이지. 다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가정법이야. 왜 가정법이 존댓말인가 하는 것은 조금 뒤로 밀려놓고 조금 잔챙이해야 하는 명령법을 먼저 하고 갑시다. 어쨌건 간에 법이란 건 뭐다? 말하는 분위기다. 자, 결론부터 먼저 해볼게요. 59페이지. 직설법이란 뭐냐? 영어로 인디커티브 모드네요. 직설법은 뭐다? 사실을 액면 그대로 주죠. 액면 그대로 전달하는 태도다. 직설법 나왔죠? 가정법, 영어로 subjunctive mood라고 되거든요. subjunctive mood는 굳이 직역하면 접속의 분위기란 뜻이랍니다. 예, 별 의미가 없죠. 그렇게 되면 사실을 완곡하게 돌려서 전달한다. 완곡하게 돌려서란 게 뭘까? 나중에 한번 봅시다. 세 번째, 명령법은 시키거나 요청하는 것이다. 시키거나 요청한다. 됐죠? 요청하려면 뭐 please 같은 거 붙이면 되겠죠. 또는 let 같은 거 붙이거나 하는 거 나중에 봅니다. 이렇게 해서 말하는 분위기가 까놓고 얘기하는 분위기, 돌려서 완곡하게 말하는 분위기, 그냥 대놓고 말하는 분위기, 이 세 가지로 나눔으로 이거를 무드 세 가지라고 한다. 그 중에서 좀 쉬운 명령 분위기, 그죠? 그 명령법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명령법. 직접 명령문입니다. 직접 명령문 2인칭에게 명령하는 거죠. 명령문은 일반적으로 주어를 쓰지 않으나 상대방의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서 앞에 you 등을 붙이는 경우가 있다. 이때 주어의 강세가 있다. 자, sit down and get rest 이러면 되죠. 근데 주의를 환기하고 싶어요. 저 새끼가 약간 말을 좀 환기를 시켜야겠어. 콜 어텐션을 해야겠어요. 그럴 때 뭐죠? you를 앞에 붙여. you의 액센트를 넣어. You sit down and get rest. 이렇게. You sit down and get rest. 이렇게 하면 된다 이거죠. 별거 아니죠. 2번. 명령문의 강조가 나왔습니다. 뭘 쓴다? do를 쓴다. do를 쓰는 것은 비동사도 마찬가지라고 되어 있죠. 비동사도 do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동사 개념이 아니죠. 그냥 do 쓰는 거죠. to be brave. 용감해. 용감하라. 그렇죠? 명령문에 부가 의문문이 나왔습니다. Come right here at once 나왔죠. Come right here at once. 즉시 여기로 좀 와라. 올 수 있니? 올 수 있니? 뭐라고 하면 될까요? 즉시 와라. 올 수 있니? Will you 하면 되겠죠. 또는 뭐 can you 해도 되겠죠. Will you나 can you. 이게 부가 의문문 형식이다. 야, 일사천리로 나간다. 60페이지. 60페이지. 부장명령문은 동사원형 앞에 뭐나 뭐를 붙인다. Don't나 never를 붙인다. Don't never. Be crazy about it. 이 얘기의 반대말은 Don't be crazy about it. Be crazy about it. 그러면 푹 빠져버려. Don't be crazy about it. 너무 푹 빠지지 마. Don't be crazy about lineage. lineage 오락에 너무 빠지지 마. 이렇게 되는 거죠. Don't be crazy about. 이렇게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직접 명령문 너무 쉬운 거니까 정말 껌 씹듯이 쉽게 넘어왔습니다. 자, 그 다음 간접 명령문 하겠습니다. 간접 명령문을 let 명령문이라고 하죠. let 명령문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일사민칭의 특정해입니다. 일사민칭의 특정해. 직접 명령문은 I가 U한테 말하는데 U 보고 하라고 하는 거지. 그치?
보통 말은 I와 U가 하는 거고 U한테 뭐해? 이렇게 하면 U한테 시킨 거지. 근데 똑같이 I가 U한테 말한다는 것은 아무 차이가 없는데 그 동작을 할 사람이 U가 아니고 1인칭이나 3인칭 말하는 자기거나 아니면 3인칭이다 이거야. 그럼 대개의 경우 행위하는 사람은 자기인데 그걸 U한테 얘기한다면 U한테 명령한다면 대개 요청이겠죠. 따라서 거기 시키거나 요청한다라고 써놓은 겁니다. 예문 한번 봅시다. Let me be there. Let me be there in your morning. Let me be there in your night. 그런 노래 있어요. 굉장히 고리꼬착된 노래입니다. 한 30년 전 노래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도 우리 때는 그 여자 사진은 전부 벽에다 천장에 다 붙여놓고 살았어요. 올리비아 뉴튼 존이라는 여잔데 그거 안 붙이면 그거 간첩이지 그때는. 그죠? Let me be there. 그 생각하면서 한번 붙여봤습니다. 거기 가게 해줘요. 나 거기 가게 해줘요. be가 가다란 뜻이죠. there니까 go의 뜻입니다. I'll be there. Mariah Carey 노래에 I'll be there라고 있었죠. I'll be there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be가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let me be there. 거기 가게 해줘요. I가 U한테 요청하는데 가는 당본인은 누구야? me잖아. me. 자, 세 번째 문장 볼까요? Let her fill out this form herself. Fill out this form. 어떤 빈칸이 되어 있는 문서 양식을 form이라고 하죠. Fill out this form. 이 문서에 기입하세요. 이 문서에 her가 직접 기입하게 하세요. 이런 얘기죠. 네가 기입하지 말고 그녀가 직접 기입하게 하라. 아이가 유보고 부탁하는 건데요. 기입하는 당사자는 her죠. 이런 것을 간접명령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간접명령이라는 이름은 안 붙여도 되겠죠. 그냥 let 목적어 원형 이렇게 써서 목적어가 원형하는 행동에 대해서 U한테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직접 명령문의 수동태는 간접 명령문이 된다. Don't forget his name이라는 표현 나왔네요. Don't forget his name. 그의 이름을 잊어버리지 마라. 직접 명령문을 수동태로 바꾸게 되면 결국 간접 명령문이 된다. 열심히 공부한 학생은 벌써 알 것 같아요. 그쵸? 내가 막 노래 부르고 그랬죠? Please don't let me be misunderstood 이런 노래 불렀잖아요. 기억 안 나요? 에이씨 얼마 안 됐는데 수동태 할 때 그죠? 수동태 안 봤구만. 수동태 보세요. 내가 막 노래 불렀잖아. Please don't let me be misunderstood. 에? 그때 했었죠. 해볼까요? Forget his name을 수동태로 바꾸면 his name is forgotten이 되는데 이렇게 바꿔놓으면 이거는 평서문을 바꾼 거지 명령문을 바꾼 게 아니므로 거기에 뭘 쓴다? let을 씀으로써 명령문을 만든다. let은 목적어 다음에 원형 부정사가 되게 돼 있으니까 be가 쓴다. 따라서 명령문의 수동태는 let 목적어 BPP다 이렇게 배웠죠. 해보니까 정말 let 명령문이 되네? 아하. 명령문의 수동태와 let 명령문은 숨이 일관한 관계에 있다는 얘기죠. don't가 있으니까 don't를 써주면 되겠죠. Don't let his name be forgotten. 첫 번째 거는 그의 이름을 잊지 마세요. 두 번째는 그의 이름이 잊혀지게 하지 마세요. 그죠? 이런 표현이 더 간명한 표현이죠.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let's와 let us를 구별하라. let's는 뭐뭐 하자라는 뜻이죠. 하자. 영업으로 갑시다. 보통 말을 듣는 사람 전체에게 제안한다는 느낌이죠. 그래서 we 전체에게 제안한다. Let us go to the movies 그러면 영업으로 가게 해줘요. 이런 뜻이죠. U에게 요청한다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Let's look around in the department store. Look around 하면 둘러본다는 얘기죠. 둘러본다는 건 일반적으로 아이 쇼핑을 의미하죠. 하지만 아이 쇼핑은 콩글리시니까 윈도우 샵의 뜻입니다. 윈도우 샵. 아이 쇼핑 콩글리시입니다. 윈도우 샵입니다. 그냥 살 마음은 없이 그냥 구경하고 다니는 거죠. Look around. 백화점 한번 둘러봅시다. 둘러보자 그랬으니까 위 전체에게 제안한 거지. 따라서 뭐겠어요? 부가문문이. 그럴래? 그럴까요? 위 전체에게 제안해봐. 뭐야? Shall we? 하면 되겠죠. Shall we? 하지만 두 번째는 Let us look around in the department store. 백화점을 둘러보게 해줘요. 이렇게 됐네요. 둘러보게 해줘요. 따라서 이거는 U에게 요청하는 거니까 Will you? 하면 되겠죠. Will you? 따라서 will you 하면 되겠죠. let's의 부정문은 그냥 안 봐도 되겠죠. 그런 각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기본적으로 법이란 게 무엇인지 법이 아니고 분위기다. 그 분위기에서 볼 때 그냥 시키거나 요청하는 분위기에서 직접 명령문과 간접 명령문을 다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조건 명령문과 명령법 양보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